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아내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장모님 뱃속에서 3분 먼저 나온 탓에 아내는 큰딸이자 언니가 되었다. 인생을 함께 시작한 까닭에 동생과도 자매로서 각별한 벗으로 오랜 우정과 정겹고 애틋한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살아간다. 나는 아내와 32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신기하고도 웃지 못할 일들을 종종 경험했다. 결혼 전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져 집에 잘 도착했는지를 묻는 나의 전화에 잘 도착했으니 염려 말라고 하며 너스레를 떠는 동생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생긴 모습에 더해 목소리까지 흡사했기 때문이다. 언니가 먼저 몸살을 앓고 나면 늘 동생이 뒤따라서 앓는가 하면 아침에 입고 나갈 옷의 종류와 색상을 둘이서 동일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먹을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식성도 비슷할 뿐더러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음식을 주문해 음식으로 인해 서로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특이한 것은 언니가 몸의 특정한 부위를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신기하게도 열흘이 멀다 하고 동생은 언니가 다친 부위와 근접한 부위를 다치곤 했다. 영국 속담에 성공하려면 아내를 잘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군 제대 후 친구 따라 자선봉사 행사에 갔다. 한복을 입은 어느 한 여인의 아름답고 발그레한 얼굴, 그리고 훤히 드러나는 잇몸과 새하얀 이는 갓 제대한 상고머리의 청년을 천국으로 안내했다. 당시 한일은행 주재로 열린 일일 찻집이 광화문 국도극장 옆에서 열린 것이다. 나는 그 일일 찻집의 인연을 계기로 지금의 아내와 6년간의 긴 만남을 연애로 이어갔다. 은행원이었던 아내는 연애 기간 내내 언제나 보잘것없는 단벌 신사였고 직장은 있었지만 늘 무일푼의 주경야독의 학생 신분이었던 나의 영원한 물조였고 늘 든든한 응원군이 돼주었다. 약혼 이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등의 닭살 소름의 프로포즈 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했다. 아내는 나를 만나 결혼 후에도 7년간 맞벌이 은행원으로 일해왔다. 맞벌이 동안에는 어머니와 큰형수의 오랜 기간에 걸친 값진 희생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아내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와 큰형수에 대한 헌신적 사랑의 보살핌은 늘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하고 있다. 한여름이 되면 절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우리 가족에게 박장대소를 선사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코 흘리게 시절이었다. 수영장을 갔다.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다. 엄마, 내 수영복은 왜 레슬링복처럼 생겼어? 아내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레슬링복이라니, 이 수영복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모두 같이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야 라고 말했다. 하는 수 없이 물속에 들어간 아들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물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었다. 놀다 보니 자신이 입은 수영복이
여자아이들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물속에서 알아차렸던 것이다. 결국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수영복에 두 어깨를 내리고서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절약이 미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온 지금 꽤 성장한 아이들은 스스로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알며 행복한 모습들이다. 아내는 나에게 이런 사람. 아름다운 새하얀 이 발그레한 사과 얼굴. 한복 입은 한 여인이 나를 보고 웃고 있네. 갓 제대한 상고머리 천국으로 안내했고 천국 안내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쌍둥이라. 나 몰라라 친구들과 나 모르오 친지들도 외면하는 그 여인이 쌍둥이인 줄 누가 알랴. 그 한 명이 나와 함께 지내기를 30여 년. 알고 보니 그 쌍둥이 진정 내게 보배였네. 영국 속담 들어보니 아내 잘 두어 성공이라. 남자 행복 최대치가 아내에게 나온다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리판단, 지혜로운 일처리가 남편 내조 근본되고 힘겨우면 쉬어가고 부족하면 아껴 쓰고 매사 판단 모호하면 자신 손해 감수하네. 박봉급여 적은 수입, 많다 적다 불평 없고 살림 수준 기준 두어 최적 살림 도모하네. 타고났다 지혜로움, 베풀기를 서슴없이 현명하고 명석함은 장인장모 생전 모습. 주는 것이 남는 것을 한결같은 베풀기로 친가 외가 구분 없어 형제간의 중심되니 내가 만난 평생 반려 환갑되어 돌아보니 남자 인생 멋진 성공 아내와의 만남일세. 이런 아내는 늘 긍정적인 사고와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일처리로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을 포함한 타의 귀감이 되어왔다. 매사의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면 언제나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베푸는 쪽을 선택했다. 우리 형제는 물론 자신의 형제간에도 늘 중심이 돼주었고 어떠한 분쟁이나 논쟁의 여지도 아내의 지혜로운 설명과 논리적 사고에 대부분 수긍했다. 이는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지식의 넓고 깊음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지혜와 타고난 성품에 기이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앞서 가정 살림의 한계와 수준을 한정된 수입의 기준을 두었다. 검소와 절약, 그리고 저축 우선의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 습관은 내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과거 빠듯한 살림에도 가르치거나 배움을 위한 투자에는 둘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상당 부분의 지출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32년 동안 아내는 양가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소임에 단 한 번의 결례도 범하지 않았으며 남편에게는 지혜와 신뢰를 겸비한 든든한 내조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에 우선하며 가정의 크고 작은 행복을 꾸준히 일구어 왔다. 아내는 얼마 전까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오랜 기간 통장으로 봉사했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운동에 적극적이며 지인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아내를 늘 존경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아내와의 만남을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자 멋진 성공으로 여긴다. 내겐 올해로 32살이 된 딸 주영이가 있다. 주영이 또한 그동안 아버지가 걸어온 건축의 길을 가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아이답지 않은 성숙함으로 자신의 표현을 자제하며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며 성장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집안의 일엔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임하는 바르고 고운 마음을 지녔다. 늦은 나이에 박사에 도전한 아버지의 막바지 박사 논문을 위해 논문 전반에 대한 편집과 삽입 등 세심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방향에 맞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처리로 마무리해 주었다. 참으로 마음에 쏙 드는 든든한 참모가 아닐 수 없었다.
법인 경영 22년째를 맡던 날 나는 자식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과 관련한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던 딸은 스스로 선택한 건축의 길을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일에 있어서 딸은 실수도 덜어 없지는 않았으나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수치에 밝아 시키는 일을 곧잘 해냈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도 딸은 내게 적극 도움을 주었다. 어느 곳이나 시달리고 있는 인력난의 힘겨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늘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딸 주영이었다. 인력 부족의 한계성으로 언제나 일손은 부족했고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웠다. 시간 또한 부족해 늦게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태산이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기까지 했던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딸은 실무를 통해 경력을 쌓아가며 스스로의 위치에서 나름의 노하우를 습득해가는 듯해 보였다. 딸은 언제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업무를 매우 불편해했다. 소모적이며 반복되는 일들은 무의미하며 나태함만을 불러 발전 없이 후퇴만을 거듭한다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한계를 딸이 지적하는 것이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